번째 1단원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1단원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선생님이랑 하는데 1단원은 힘하고 운동. 힘하고 운동이라서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물리 원수준까지 끌고 갈 거라서 낯선 것들도 조금 나와. 그래서 잘 정리해서 봐. 자, 오늘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우리 해야 되는 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운동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따지면 우리는요 미래탐구 건물처럼요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 시간이 지나도 안 움직여.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정지된 물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있던 물체가 이 방향으로 이에 빠르기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운동하는 물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정지된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운동을 보면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뚜렷하게 차이가 있거든. 그러면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운동하는 물체는요 반드시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방향이 그때그때 바뀌어도 그때그때 가는 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똑같이 10m를 가는데 어떤 애는 5초 만에 가고 어떤 애는 10초 걸려가고 어떤 애는 1시간 걸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빠르기와 뭘 갖냐면 방향을 가져.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기 시험범위야. 알겠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빠르기와 방향을 우리는 뭘 갖는다 그러냐면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가져. 그 운동 상태가 빠방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움직였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빠르기와 방향을 갖지 않는 아이들은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운동하는 물체를 어떻게 표현하냐 물리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요. 위, 아래, 앞, 뒤, 좌우,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표현해서 계산도 할 거거든요. 방향도 계산해. 근데 방향을 계산할 때는요.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를 방향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플러스 방향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네가 그 문제 풀 때 정하면 돼. 선생님 저는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래요. 네. 그러면 아래를 플러스로 놔도 돼. 근데 문제는 아래를 플러스로 놓는 그 순간 마이너스는 뭐가 되게? 그렇죠. 위쪽 방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방향으로 놓을 때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은 정반대 방향이야. 자, 근데 저는요. 동쪽을 플러스로 놓을 거예요. 네. 그 순간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 서쪽 방향이야. 그러면 어떤 애가 움직여요? 플러스 2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아이가 있고 마이너스 5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아이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이때 빠르게 움직이는 건 플러스 2니 마이너스 5니? 마이너스 5. 그렇죠.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면 아니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면 얘는 위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플러스는 큰 거야, 마이너스는 작은 거야 이런 의미가 물리에는 없어요. 물리에서 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의 의미를 절대 안 가져. 물리에서 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빨라? 라고 하는 건 절대값만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빠르구나 라고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하고는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물체가 움직일 때 두 번째는 방향을 표현했으니까 빠르게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하는 거 이제 고등학교 형아들 수준까지도 끌고 가볼게. 자,
우리는 물체가 움직이는 빠른 길을요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총 걸린 시간분의 물체가 움직인 위치 변화량으로 빠르기를 구해요. 근데 중학교에서의 위치 변화량은 이동거리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또 다른 위치 변화량을 표현한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 변화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갔다가 뒤로 백해서 4m 왔어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자.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 그랬을 때요. 저는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내가 움직인 거니까 내가 움직인 총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형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내가 움직인 방향은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내가 걸어간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얘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얼마겠니? 14. 9초. 14m예요?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근데 선생님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방향을 신경 쓸 거예요. 방향을 신경 쓴 위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변위, 위치 변화량을 줄여서 변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신경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라고 하면 반드시 변위는 너 출발 어디서 했어? 저 여기요. 그러면 2초 후에 도착 어디로 한 거야? 여기요. 그러면 너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너의 변위 방향이야. 그래서 방향을 신경 쓴 변위는 반드시 방향을 표현해줘야 돼. 그러면 나의 변위 방향은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야? 앞쪽이야. 알겠어? 저는 앞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변위의 크기는 얼마야?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가 변위의 크기야. 몇 미터? 6m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럼 다시 해봐. 어떤 애가요? 앞쪽으로 4m 걸어가다가 90도 턴에서 아래쪽으로 3m 걸어갔어. 이 아이의 이동거리 얼마일까? 7. 그렇죠. 이동거리는 7m인데요. 그럼 변위는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일까요? 앞쪽으로 4m. 변위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위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변위 방향은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자, 변위의 크기. 요거 얼마일까요? 5m. 그쵸? 3대 4대 5.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변위의 크기가 5m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이 하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애가요? 운동장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운동장 한 바퀴의 거리가 100m거든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A까지 오는데 10초 걸렸어요. 이 운동장 트랙은 100m예요. 자, 그럼 저의 이동거리는 얼마입니까? 100m입니다. 그럼 저의 변위는 얼마일까요? 0m. 얼마? 0m. 0이죠. 왜냐하면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가 0입니다. 변위의 크기가 0일 때는 방향은 없죠. 그래서 그냥 0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뛰어가는데요. 그래서 2초 걸렸어요. 이 아이의 이동거리 얼마일까요? 10m. 10m입니다. 변위는 얼마일까요? 10m입니다. 앞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변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을 써야만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동거리밖에 배우지 않지만 사실은 이동거리와 변위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위치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빠르기는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걸 시간으로 나누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빠르기가 나와. 그중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도 빠르기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그러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그쵸. 이걸 속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속력밖에 안 배워.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변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배우겠죠. 이걸 뭐라 그럴까? 맞아요. 이걸 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다르고요. 지금 선생님이 표현해드리는 이 빠르기는 여러분들이 늘 앞에다가 평균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는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죠. 이 평균이라는 글자는 주로 우리가 생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속력, 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다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움직인 아이 얘예요. 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구해볼까? 이런 얘기예요. 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턴해서 올 때 2초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의 크기를, 이동 거리를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누시면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평균 속력은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7m/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에 평균 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면 평균 속도는 변이라고 하는 앞쪽 방향으로 6m 갔어? 이걸 똑같은 시간 2초로 나누시면 되는데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데 됐어. 방향도 있으면 방향끼리도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 어디예요? 앞쪽 방향이에요. 됐어. 앞쪽 방향으로 얼마? 3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겠어?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산해 주세요. 해봐. 두 번째는 1초 걸렸고요. 세 번째는 10초 걸렸고요. 네 번째는 2초 걸렸거든요. 그 아이들의 속력, 속도를 다 구해서 놓으십시오. 몇 초 걸릴까? 변이와 속도는 방향에 있어서 방향까지 쓰시는 게 맞아. 누구야? 했죠? 자, 두 번째 속력 얼마 나와? 7m/s 나오죠? 자, 속도는요? 앞쪽 아래.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 5m/s. 5요. 꿀도 얼마네? 세 번째요. 세 번째는요. 평균 속력 얼마 나와? 10m/s. 10m/초. 평균 속도는 0. 0 나와요. 왜냐면 변이가 0이니까요. 그죠? 자, 네 번째는요. 평균 속력 얼마 나와? 5m. 5m/초. 평균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5m/초.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요.
변이하고 이동거리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몰라요. 되겠어? 그래서 너네들은 구분해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일반 아이들이죠. 우리는 상위권을 원하는 거니까 보시면 내가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했는데 똑같이 움직이는데 1번이요. 이동거리의 크기는 얼마냐면 13대 변이의 크기는 6이야. 이동거리의 크기가 훨씬 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한 속력과 속도를 보니까 속력이 훨씬 더 크게 나와. 그쵸? 2번 보시면 이동거리가 더 크네. 그래서 속력이 더 크네. 3번 보시면 이동거리가 엄청 크네. 그래서 속력이 엄청 크네. 됐어? 근데 4번 보면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네.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해보니까 어떠냐면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동거리가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어. 맞지? 그러면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떨 때 이동거리가 더 크지? 어떨 때는 같지? 그래서 그 결과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선생님이 얘를 칠판에 4개밖에 안 줬으니까 혹시 속도가 더 큰 경우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변이가 더 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 우리는 생각하는 게 보여야 돼. 이게 이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원하는 거야. 되겠어? 자, 속력보다 속도가 더 큰 경우 있을까? 그러려면 변이가 더 커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왜? 왜냐하면 마무리 직선이라도 뭔가 약간 속도 그리고 변이는 약간 변이는 직선을 약간 최단거리고 이동거리는 그쵸.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변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직선거리야. 그래서 이거보다 더 짧은 경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변이가요 두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짧은 이동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큰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 속도가 속력보다 더 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이동거리와 변이에서 이동거리가 크거나 같은 경우만 존재해. 그래서 속력이 크거나 같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 속도가 큰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보자. 우리가 봤던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동거리가 더 커서 속력이 더 컸어요. 4번만 같았어요. 자, 그럼 나 물어볼게. 어떨 때 이동거리가 더 커서 속력이 더 크게 나타날까? 어떨 때만 같게 나타날까? 직선에 대한 극대. 그렇죠. 여러분들 4번처럼요. 내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방향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가면? 직선으로 가면 이때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유일하게 같아.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유일하게 어때야 돼? 같아. 근데 그걸 빼고 앞에 있는 거 봐. 얘 가다가 턴 방향 바꿨습니다. 그리고 얘도 가다가 턴 방향 바꿨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 한 번이라도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뭐하다? 크다. 그러니 속력이 속도보다 무조건 뭐하니? 커요. 그러니 시험 문제에서 물투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움직여.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랬을 때 얘는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봐.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곡선 운동에서는 반드시 누가 커야 되니? 속력. 속력이 반드시 커야 된다. 되겠어? 그런
계산하려고 그러면 바보라고요. 알겠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평균 속력이 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오늘 낯선 단어 2개 배웠어요. 2개 배웠어요. 변이하고 속도요. 이게 속력과 이동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8페이지 왔습니다. 8페이지에 오셨으면 1번, 2번 답 찾으세요. 8페이지에 1번, 2번. 됐어. 하겠어. 자, 8페이지 1번과 2번을 봤더니요. 1번. 영희가 동쪽으로 100m 이동한 후에 정반대인 서쪽 방향으로 50m 이동했습니다. 영희의 이동거리는 얼마? 150m. 150. 변이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 동쪽으로 얼마? 50. 되겠어요?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갑니다. 이때 이 아이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속도 중에서 누가 더 크니? 평균 속력이 훨씬 큽니다. 곡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는 얘네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니? 라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해 줄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알았다면 우리 지구상의 물체의 운동에는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우리가 구별했으니까 자,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 빼고 운동에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어. 운동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운동하면서 그 아이가 사각형이 동그라미 됐어? 이런 관심 없어. 고체가 액체 됐어? 이거 관심 없어. 물리에서 관심을 갖는 건 운동하는 물체가 처음에 빠방이 어땠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빠방은 어떻게 돼? 요거야. 요거밖에 관심이 없어. 물리에서 관심 있는 운동은 빠방밖에 없습니다. 자, 그중 어떤 애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2km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라고 치자. 그러니까 얘는 맨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봤더니 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났을 때요. 빠르게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 방향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 이걸 초등학교 때는 안 변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빠르기가 안 바뀌어요 라고 하죠. 우리 똑같다는 걸 수학 시간에 등호라고 합니다. 등자가 같을 등자거든요. 얘는 빠르기의 속력이 똑같아요. 등속 됐어. 그리고 방향도 안 바뀌어요. 뭐라고 하니? 직선 운동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빠르기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 이걸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죠.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뭐였지? 속도. 되겠어? 그러니까 속도가 안 바뀌어요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등속도 운동해요 라고 하는 말이 등속직선 운동과 같은 말이야. 그래서 등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쓰는 등속직선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비슷한 단어 아는데 등속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 하는 애들이 등속도 운동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얘는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원운동이니까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직선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속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등속 직선 운동만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안 변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보면은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그랬을 때요. 첫 번째 물체가 0초일 때 기준점에 있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간다. 그리고 나서 1초 지났더니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또 1초 더 지나서 2m 되니까 4m 먼 곳에 6m, 8m 이렇게 오고 있다고. 그랬을 때요. 이 물체의 방향은 안 바뀌는 거 내가 봤어. 근데 빠르기도 안 바뀌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얘가 움직일 때 구간을 잘라서요. 각 구간마다 빠르기가 안 바뀌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시간으로 잘라가지고요. 첫 번째 구간은 몇 초가 걸렸어요? 1초라는 시간 동안 몇 미터 갔니? 2m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입니까? 2m. 그렇죠. 2m per 초입니다. 두 번째요. 이 구간은 몇 초 걸렸어요? 1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갔니? 2m. 그래서 2m per 초요. 자, 이 구간 몇 초 걸렸어? 1초라는 시간 동안 몇 미터 갔니?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 2죠.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입니까? 이것도 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방향도 안 바뀌었고 빠르기도 안 바뀌었죠. 무슨 운동하고 있니? 네,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자, 이걸 물리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가 때 보여준 거고요. 이거를 물리에서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 그려보세요. 첫 번째 여기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아이의 속도 또는 속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치입니다. 자, 요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제대로 그리는지 봐줄게요. 예술 안 그렸어? 그래. 할핀이가 그렸어? 자, 요거 다시 봐봐. 이거 처음에 1초일 때 속력 얼마야? 2초일 때는? 1초일 때 속력이 그치. 그렇게 가야 돼. 됐지? 예술 안 그렸어? 자, 보시면요. 1초인 순간 0초, 1초, 2초, 3초, 4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1초일 때 속력이 2였는데요. 2초가 돼도 속력이 2, 3초가 돼도 2, 4초가 돼도 2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변하지 않고 뭐하니? 일정합니다. 그 일정하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등속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러한 등속 운동의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0초, 1초, 2초, 3초, 4초 패턴을 이해해. 처음에 0초에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갔는데 2초가 돼서요. 1초보다 시간이 2배 커졌더니 간거리가 2m에서 4m로 정확하게 몇 배 커졌니? 2배요. 1초보다 2배 많이 갔어요. 시간이 3초가 돼서요. 1초보다 시간이 3배 커졌더니 간거리도 정확하게 몇 배 커집니까? 3배요. 그래서
X축의 증가량이 100, 200, 300 커지는 동안 Y축의 위치라고 하는 것도 2m, 4m, 6m로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만 커집니다.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럴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례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비례 모습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 자, 우리요.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일 때요. 속력이요. 여기는 2였다가요. 됐어? 네, 여기 간거리가 2였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이었다가요. 12였다가요. 이렇게 커지면 보세요. 시간이 2배 커졌는데 간거리는 2배 커졌니?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모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비율만큼 커졌는지 확인해야 돼. 알겠어? 그랬을 때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의 시간 거리 그래프야. 이해돼? 이해돼? 하겠어? 근데 우리요. 이 그래프는요. 단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프 속에는 이제부터는 응용력이야. 물리적 사고력.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값을 물어보는 게 중학교 3학년 내용이자 고등학교 내내 나옵니다. 자,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모든 그래프에는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조차도 이 그래프에서 2초일 때 간거리가 얼마야? 이거 안 물어보죠. 왜? 2초일 때 간거리는 그래프 읽으시면 4m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시력 검사예요. 안 물어봐요. 근데 대신에 이 그래프에 숨어 있는 걸 묻습니다. 자, 이 그래프 잘 보시면 X축으로부터 이만큼 기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를 묻습니다. 자, 우리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하는 거 배웠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숨어있는 게 뭐냐면 얘는 X축이 뭐니? 시간분의 Y축이 뭐니? 위치요. 위치 변화량이 숨어있다는 겁니다. 됐어? 모든 그래프. 얘만 그런 거 아니야. 모든 그래프 다 그래. 모든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숨어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시간분의 뭡니까? 위치 변화량. 그게 뭔데요?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이 숨어있는 거야. 또는 속도가 숨어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 물어볼게요.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3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초일 때 빠르기도 2초일 때, 3초일 때 빠르기 다 같아.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됐어. 자, 얘는 빠르기가 같은 너는 등속 운동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빠르기 얼마야? 1분의 2. 그래서 너 빠르기가 2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보면 물체의 빠르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 하겠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또 하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 이거 A, 이거 B. 자, 그럼 B는 무슨 운동하니? 얘도 등속 운동이죠.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A와 B의 차이점이 뭐야? 그렇죠. 얘는 요만큼 기울었는데 얘는 이만큼 기울었잖아요. 기울기의 크기가 다르다는 건 빠르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의 빠르기로 등속 운동한다면 얘는 빠르기가 A보다 작은 1의 빠르기로 등속 운동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렇게 해석해줘. 나중에 또 다른 그래프가 나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는 면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얘는 면적에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면적에 뭐가 숨어있게? 라는 거예요. 우리 수학 시간에 면적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건 X축과 Y축의 곱이 면적 속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X축이 뭐냐면 시간이고요. Y축이 뭐냐면 속력입니다. 그러면 꼬맹아,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오게 해요? 이동. 그쵸? 간거리. 그러니까 얘는 이 면적이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얘기해.
그럼 보면은 1초 동안 가거리가 얼마니? 이거 1초 동안 면적 구하면 돼요. 얼마? 2.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예요. 나 2m 갔어요. 됐어? 2초 동안 가거리 얼마? 4. 자, 3초 동안 가거리 6. 이런 식으로요.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마다 숨어 있는 게 있어. 그걸 묻죠. x축과 y축의 값을 묻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게 고등학교 사고야. 그래서 이 정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등속운동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요. 빠르기가 일정한 등속운동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하고 있어요. 등속운동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예는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또 그렇죠. 무빙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가면 부품들이 쭉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등속운동 하는 건데 아까 여러분들이 5층 올라올 때 탔던 엘리베이터는 등속운동일까 아닐까? 아니죠. 걔는 멈췄다가 출발했다가 쭉 가다가 다시 멈춰야 되니까 속력이 바뀝니다. 엘리베이터는 등속운동 아니야.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얘네들이 바로 이런 운동을 하는 거구나. 되겠어? 자, 근데 어떤 물체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쭉 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초고속 카메라로 드르륵 찍어. 그래서 그걸 하나의 사진으로 봤더니 맨 처음에 그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여.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사진을 찍은 간격이 0.1초 간격이라고 치자.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던 거야. 자, 그 0.1초 동안 물체가 간 거리가 어떠냐면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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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똑같네? 이거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등속운동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다중 성광 사진기라고 배웠을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중 성광 사진기를 이렇게 찍을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있어. 자, 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하고 있는 걸까? 속도가 커지는 네. 다중 성광 사진기는 무조건 찍는 시간 간격이 똑같아요. 0.1초, 0.1초, 0.1초입니다. 그러면 얘는 점점 뭐 해주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되겠어? 내가 다중 성광 사진기를 이렇게 찍었어. 얘는 점점 뭐 해주고 있는 거니? 느려져요. 자, 근데 또 다른 다중 성광 사진기가 있어요. 얘는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돼요. 얘 무슨 운동할까요? 얘도 등속 운동이야. 불규칙해 보여도 등속이야. 등속 운동이야. 알겠어? 네. 근데 선생님, 이것도 등속이고 이것도 등속인데 왜 달라요? 라고 하면 기억에 비해서 리을이 훨씬 더 뭐하니?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서 찍었다고 쳐. 이것도 0.1초, 0.1초, 0.1초 이렇게 걸렸어. 그러면 기억에 비해서 리을이 훨씬 뭐하다? 빠르다. 되겠어? 얘는 1의 빠르기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면 얘는 2의 빠르기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괜찮아? 오케이. 추워? 자, 불렀어? 예쁘게 슈를 어깨다가 해. 너네 다 똑같이 1학년이고 너네 모군이 2명이던데? 모군. 아, 오늘 안 온 수진이가 모군이구나. 그리고 하준이가 목동. 그 다음에 희수가 신서. 맞지? 수진이 알아? 같은 말. 그렇지. 네, 수진이도 합니다. 오늘 휴가 가서 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이야.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야. 맞아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해봐. 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에 거꾸로는 뭐야? 변하는 운동이야.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주로 안 바뀌는 운동, 등속 운동을 주로 배우는 건데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변하는 운동을 배웁니다. 자, 처음에 물체가 움직이는 빠방이 뭐냐면 거기가 추운 자리인가 봐. 어딘가로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되니까 얘 빠방이 얼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요. 변했어 안 변했어? 알았어. 뭐가 바뀌었어? 빠르게. 맞아요. 그러니까 빠르기와 방향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가 빨라지는 운동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빠르기가 점점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 자, 그 중에서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냐면 물체가 땅바닥을 향해서 뚝 떨어져. 이거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또는 낙하 운동 이거죠. 이렇게 물체가 뚝 떨어질 때 점점 뭐해지니? 빨라지죠. 왜 빨라질까? 왜 빨라질까? 힘 받으니까. 무슨 힘? 중력. 근데 그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아래쪽. 자, 그게 중요해요. 얘는 떨어질 때 아래쪽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데요. 그 힘을 받는 방향과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 방향이 어때? 같아요. 이게 같아야 빨라지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대표적인 운동이 자유 낙하 운동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거꾸로 방향은 안 바뀌고 점점 느려지는 운동은 뭐가 있냐면 거꾸로 바닥에서 똑바로 던져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20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 얼마까지 언제까지 올라갈까? 언제까지 올라갈까? 속력이 점점 느려져서 언제까지 올라갈까? 그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갈 때 보니까 점점 속력이 뭐 해주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왜 줄어들까? 중력이. 반대 방향. 그렇죠. 중력은 여전히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물체는요 힘을 받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럼 속력은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지죠.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던져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운동을 우리가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무조건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연직 상반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어? 이걸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한다. 얘는 가면서 점점 속력이 줄어들어서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변하는 운동 중에 거꾸로 빠르기는 안 바뀌어. 빠르기는 2야. 근데 나중에도 2야. 근데 바뀌는 건 오른쪽 방향으로 갔다가 위쪽 방향으로 가. 뭐가 바뀐 거야? 그렇죠. 이것도 변하는 운동이에요. 자,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있다. 자, 방향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 알아요? 운동. 네. 그러니까요. 빠르기는 안 바뀌니까 등속. 대신에 뺑글뺑글 도니까 등속 뭐요? 원운동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요. 왜 뺑글뺑글 돌아? 그냥 앞으로 쭉 가지? 라고 하는 등속 원운동을 보면요. 매 순간 얘는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그중 A에 온 순간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알아? 얘 실제 운동 방향은 가고 있는 방향의 접선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야. 되겠어? 근데 왜 일로 못 가고 방향 털어서 여기에 왔어? 그거는 바로 힘 받아서 그러는데요. 운동 방향과 몇 도로 힘을 받아야 방향만 바뀌는 줄 아세요? 네, 90도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로 못 가고 방향 틀어서 여기 왔어요.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여기에 왔어. 그럼 B에 왔을 때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 그렇죠. 그래서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 써. 그러면 원의 접선 방향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운동 방향이야. 근데 왜 그리 못 갔어? 힘을 받았어. 네, 어느 방향으로요? 가까이 있고 싶다고. 네, 원의 접선과 90도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서 일로 못 날아가고요. 여기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시점에서는요. 운동 방향. 원에 접선. 그쵸.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힘을 받았어. 어느 방향으로? 그쵸. 90도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글이 못 날아가고 여기 왔어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걸 모든 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야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항상 운동 방향과 힘을 받는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어? 90도요. 그러면 꼬맹아 생각해.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은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뭐만 바꿔? 방향만 틀어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잘 보세요. 원운동 시키는 이 힘은 모두 다 한 점을 향하죠. 여기 어딥니까? 어느 중심.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이 힘을 우리가 이름 붙일게요.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뭐라고 해요? 구심력.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인 구심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변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요.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모두 바뀌는 이 운동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 운동의 대표적인 예. 그쵸. 물체가 휴 날아갔다가 떨어지는 아이는요. 올라갔다 내려가요. 방향과 빠르게 다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낯선 단어가 조금 나오는데 오늘만 그래. 자,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가지고요. 얘를 살짝 들어 올려. 그랬다가 놓으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쵸? 이거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방향 바뀌고요. 내려갈 땐 빨라지고 올라갈 땐 느려지는 거니까 빠르기도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이거 다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입니다. 자, 근데 꼬맹아 얘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 포물선 운동, 공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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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자, 얘가 움직이는 동안 힘 받을까 안 받을까? 네. 받죠. 무슨 힘 받았을까요? 중력이요. 그러면 얘는 매 순간 중력을 받아요. 중력을 안 받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그 순간마다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한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을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얘 무슨 힘 받을까요? 중력이죠. 그럼 얘도 자유낙하였어야 돼요. 중력만 받으면. 근데 자유낙하 안 하는 힘은 실이 잡아당기는 힘도 받습니다.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무조건 텐션의 약자 T 쓰고요. 이걸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과 장력이라는 힘을 동시에 받아서 이 둘이 합한 알짜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랬을 때 알짜 힘과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알겠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새끼는 안 바뀌었잖아.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등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얘는 변했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헝아들이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어. 그럼 뭔가가 바뀌는 운동을 헝아들은 뭐라고 할까? 그걸 아까 내가 다 얘기했는데 이걸 뭐라 그러니? 가속도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고요. 바뀌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 빠르기만 바뀌던 방향만 바뀌던 다 바뀌던 얘네들은 다 가속도 운동하는 건데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왜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하는데 얘는 왜 바뀌는 가속도 운동해요? 원인이 뭐예요? 뭔 차이? 힘을 받냐? 그쵸.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힘이 뭐라고 배웠어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야. 운동 상태인
모양이나 빠르게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야. 알겠어? 근데 얘는 안 변했잖아. 그러면 힘을 받은겨 안 받은겨? 안 받아. 안 받았어. 힘을 받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변해야 돼. 되겠어? 그럼 얘는 안 변할 때 너는 움직이는 내내 힘 안 받았구나. 그 뜻이에요. 근데 얘는 변했잖아요. 변하는 모든 운동이 가속도 운동은 항상 뭐 받고 있다? 힘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 힘을 받는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거에 따라서 빠르기만 바뀔 수도 있고 방향만 바뀔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바뀔 수도 있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지가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 테니까 아까처럼 그래프 그려야 돼. 자, 보시면 가속도 운동 중에 대표적인 예가요.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물체의 위치가요. 0, 2, 6, 12, 20m 떨어진 거리에 갑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각각의 구간을 짧게 잘라서 평균 속력 구해볼까요? 빨리 구해. 이 구간의 평균 속력, 평균 속력, 평균 속력, 평균 속력. 빨리 구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나? 2m. 그렇죠. 2m/초. 똘똘하네. 두 번째 구간은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갔어? 3m. 4m.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 4m/초. 이 구간은 6m. 6. 이 구간은 8. 되겠어? 이게 평균 속력이야. 자, 그러면 얘는 아까랑은 다르게요. 아까는 평균 속력이 다 똑같았어. 그래서 등속 운동이야. 근데 얘는 각각의 구간의 빠르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 빠르기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하고 있어. 되겠어? 그러면 가속도가 뭔데요?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얘기해요. 됐어? 그러면 얘는 속도가 바뀌는 거니까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바뀌어? 라고 하는 가속도 구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면 속도가 2였다가 4가 되는데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라고 하는 모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야 돼. 괜찮아? 그러면 얼마 바뀌었어? 네, 이만큼 속도가 증가했어요. 자, 그 속도 증가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라고 하는 초는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가면 돼요. 몇 초 걸렸어요? 1초, 1초니까 다 1초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가속도는요. 아까 배웠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맞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m/s/세크라서 세크 제곱이요. 이게 가속도 단위입니다. 되겠어? 2m/세크 제곱이 가속도예요. 되겠어? 하준아, 두 번째 가속도 얼마니? 2m. 네, 단위요. 2m/세크 제곱. 맞아요? 자, 세 번째 가속도요. 얼마입니까? 2m. 맞아요. 2m/세크 제곱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얘네들의 속도 변화량을 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운동을 해요. 자, 이렇게 속도가 바뀔 때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가 똑같네? 가속도가 똑같은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가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그러면 그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시간, 여기가 가속도, 여기가 시간, 여기가 속도.
여기가 시간, 여기가 위치.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이 다 달라. 그래서 똘똘이 이 새끼들 똘똘한데 하준아 할만해? 괜찮아? 응. 너는 왜 스스로가 초급하자고 했어? 몰라요. 하고 싶다고 네가 그랬다며. 그랬나? 희수가 하고 싶었던 거야? 네. 왜? 그냥 재밌어가지고. 너는 근데 학원은 안 다녔어. 네. 신기하네. 애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스스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이 참 특이하다 그랬어요. 엄마하고 이거 하면 방학 특강 안 넣어주겠다고. 방학 특강을 안 넣어준다고? 이거 하면? 어떤 방학 특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학이지. 근데 오맹아 이거 올림피아드거든. 시험 문제가 쉬울까 어려울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잘하네. 희수 다 그리는 얘기죠? 하준이는 이거 남주쌤이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어? 좋습니다. 자, 요거 가속도야. 이제요, 가속도요. 1초일 때도 2, 2초일 때도 2, 3초일 때도 2, 1초일 때도 가속도가 2, 그죠? 그 다음에 이거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증가하죠. 근데 시간이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가 되면 속도가 2였다가 4, 정확하게 몇 배 증가하니? 2배.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맞아?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얘는요. 0초, 1초, 2초, 3초. 선생님이요. 요거 올림 끝나고 나서 너네들은 물리 원 하이탑반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너네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올림을 듣는 아이들의 진로 목적성은 다 똑같아요. 영재, 과고 아니면 자사고의 최상위 등급. 그걸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희수는 어디를 생각하니? 아직 생각. 이제 열심히 생각해보자. 너는 영재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올림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돼. 영재, 과고. 그래서 너는? 하준이는 어디 생각해? 저도 여기요. 맞아요. 해보시면 돼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수학 진도가 너무 느려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의 깊이요. 우리 영재 시작할 때 애들은요. 공수 2까지 끝내고 중학교 2학년 때 영재 시작하거든요. 근데 너네 지금부터 수학하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되겠어요? 그 정도면 돼요. 대신에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가속도는요.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3초일 때도 가속도의 크기가 계속 2로 1점. 그래프에서 y축의 값이 일정할 때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속력이 2, 4, 6으로 시간이 2배가 되면 속력도 정확하게 2배 커져요. 그래서 비례관계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0, 1, 2, 3 시간이 이렇게 지날 때요. 간거리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2m, 6m, 12m 증가하지만 시간이 2배 커졌을 때요. 간거리인 세로축은 2배보다 훨씬 더 커져요.
됐어? 그럼 급격히 커지는 모습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저 아이의. 근데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죠?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어디하고 어디? 면적이랑 기울기 먼저요. 자, 이 그래프에도 각각의 그래프에도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어. 자, 이때 기울었다면 기울기 어떻게 보면 된다고?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기울기니까 그거 잡으면 돼. 그러면 꼬맹아 얘는 선생님 기울기가 변화래요? 상관없어. 그래도 어쨌든 기울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는 뭐니?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뭐? 속력이요. 아까요. 등속운동 그래프는요. 시간 위치 그래프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랬을 때 이 기울기에 속력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모양이 이렇게 생기던, 이렇게 생기던, 또는 이렇게 생기던, 또는 이렇게 생기던 상관없어요. 시간 위치 그래프면 무조건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속력이다. 알겠어? 그럼 잘 봐. 얘 1초인 순간의 기울기는요. 1초인 점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야. 2초인 순간은 이 점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요. 3초인 순간은 이 점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요. 기울기가 점점 뭐 해주고 있니? 커지고 있죠. 속력이 점점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꼬맹아 빨리 여기다 들어가.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느려요? 이렇게. 그쵸. 우리 공을 던졌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잖아요. 연직성방도. 그러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의 시간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되겠어? 그럼 꼬맹아 내가 시간 위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 새끼는 빠르게 어떻게 될까? 빠르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 빠르기가 점점 뭐 해주고 있어? 아니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요. 느려졌다가 뭐 해주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알겠어? 이렇게 다 그릴 수 있어. 되겠어? 이게 물리에서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서 점점 물체가 빨라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시간 위치 그래프는 모양하고 상관없이 속력이라서 그런 거구나.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억해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 그랬어? 그렇죠. 면적은 무조건 x축 곱하기 y축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 이래? 자, 그럼 꼬맹아 얘는 1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야? 1. 네, 1이요. 삼각형 넓이가 2초 동안 간거리? 4m. 얘는 간거리가 4m이죠. 됐어요. 3초 동안 간거리? 이게 얼마? 얼마입니까? 9m.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면적은요. 생긴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등속운동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야. 근데 얘는 밑에 있는 면적이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근데 얘는 밑에 있는 넓이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면 간거리예요. 그죠? 자, 근데 보면은 얘는 기울어졌네. 얘는 아까 안 기울어져 있었는데 지금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얘는 기울기가 있네. 이 기울기에 뭐 숨어 있을까? 빨리 기울기 읽어봐. 뭐분의 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뭘까요? 그쵸. 예, 가속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요. 잘 봐.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 누가 커? 다 같죠. 기울기 다 같죠. 그럼 속도가 어떻다고요? 아니 가속도가 어떻다고요? 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하겠어? 자, 그럼 꼬맹아 새로운 거. 가속도 그래프에서 눈넓이가 뭐야? 이거 찾아낼 수 있나? 가속도 그래프에서 눈넓이는 뭘 나타낼까요? 시간 속도. 네. 얘는요. 가속도 곱하기 뭐니?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니? 속도 변화량이죠. 얘는 1초에
속도가 얼마 변해야 돼? 2. 그래서 1초 지나면 속도가 2 증가해서 4돼요. 또 1초 지나면 속도가 2 증가해서 6돼요. 알겠습니까? 속도 변화량을 뭐라 그런다고? 가속도라고 한다. 알겠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얘기야. 이거 물리원 하이턴 배움이야. 알겠어? 허가를 일주일 동안 배우는 거야. 괜찮냐? 할만해? 정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 줄 아세요?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얘입니다. 뭐요? 자유낙하. 되겠어? 자유낙하 운동이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인데 얘는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빠르기가 아무렇게나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배운 적 있어요. 지구에서 물체를 공기 저항 없어? 공기 저항 없어? 됐어? 중력만 받고 떨어져? 자, 그랬을 때요. 가벼운 깃털 1kg짜리, 무거운 쇠구슬 2kg짜리 누가 먼저 떨어질까? 동시에 떨어지죠. 공기 저항이 있으면 누가 먼저 떨어져?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지죠. 자, 우린 지금 여기 공기 저항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 무거운 쇠구슬하고 가벼운 깃털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그렇죠. 시간 차이가 되게 크게 나죠. 그럼 공기 저항을 없애봐. 위에 그러니까 그걸 실험해보자고. 진공. 그래, 그걸 실험해보자고 여기서. 어떻게? 위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자고. 자, 위에 공기 저항을 없애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렇다고 실제로 여기서 공기를 빼면 들은 다 뒤져. 그래서 그거 안 돼. 어떻게 해? 이 책 위에 얘를 싹 올려. 그러면 이 책이 떨어지면서 순간 여기 있는 공기를 밀거든요. 그러면 이 가벼운 종이는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밖에 안 받습니다. 그 약간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최소한으로 줄인 거죠? 자, 그럼 거의 동시에 떨어질까? 그런 거. 동시에 떨어질까? 보자. 와. 그쵸? 이게 창의력이고요. 이게 영재성입니다. 선생님이 대단히 영재성이 있는 편인가 보죠. 되겠어? 이런 얘기. 순간 공기를 밀었더니 아, 종이가 동시에 떨어지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무거운 새끼가 먼저 떨어졌는데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동시에 떨어져. 그러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물체의 중력의 크기가 결정할까? 자, 봐. 지구는요, 무조건 1kg당 지구는 9.8N의 중력으로 잡아당겨. 알겠어? 그러면 얘는 몇 뉴턴의 중력을 받니? 9.8N. 얘는 몇 뉴턴의 중력을 받니? 19.6N을 맞춰. 자, 이 중력을 우리는 이물체에 뭐라고 하니? 무게. 되겠어? 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력이 바로 무게고요. 무게는 항상 9.8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니? 질량 곱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 여기에 있는 깃털하고 쇠구슬이 받는 무게라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얘는 뚝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져서 얘가 먼저 떨어졌는데 공기 저항이 없는 됐어. 네,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의 크기가 결정하는 거니? 중력의 크기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니? 아니잖아. 중력은 얘가 더 크지만 떨어지는 건 동시에 떨어졌잖아. 그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뭘까?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뭘까? 얘네들은 질량 다른데 동시에 떨어졌잖아. 공기저항이.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을 땐 동시에 떨어졌잖아. 그러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무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결정할까? 바로 가속도. 가속도. 자, 얘 떨어질 때 가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에서는 1kg당 잡아당기는 힘이 9.8이야. 이 힘이 사실은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를 만듭니다. 자,
자, 지구가 만든 가속도를 멋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력 가속도. 그러면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G라고 쓰는데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9.8m/s 제곱.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봐. 자, 가속도가 9.8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뭘까? 1초 동안 9.8. 네, 얘는 그냥 9.8m/s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속력이 2야.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인 줄 알아? 얘는 1초에 몇 미터씩? 2미터씩 간다. 이 뜻이야. 1초에 2미터씩 가는 빠르기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9.8m/s 제곱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1초당 속력이 얼마씩? 9.8씩. 뭐 하는데? 네. 떨어지면 빨라지는 거고요. 던져 올리면 느려져. 그쵸. 알겠어? 그러면 얘는요. 1초 지나면 가벼운 깃털 속력 얼마 될까요? 1초 지나면 가벼운 깃털 속력 얼마 될까요? 9.8. 또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19.6. 우리 불가능에 도전한다. 또 1초 지나 3초가 됐어요. 속력 얼마 될까요? 29. 아니요? 4요. 또 1초 지나서 4초 됐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자. 얼마? 39.2. 39.2요. 9.8씩 더해가는 거다. 그래서 매 시간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진다고? 9.8씩 지나가는 중과하고 있다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 떨어졌어요. 1초 지난 후의 속도 얼마야? 1초 지나면 9.8. 또 1초 지나면 19.6. 또 1초 지나면 29.4. 또 1초 지나면 39.2. 그쵸? 라고 하는 가속도라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요. 시간, 속력 또는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1kg짜리 가벼운 깃털이나 2kg짜리 무거운 쇠구슬이나 그래프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이거 1kg도 상관없고 2kg도 상관없고 시간 속도 그래프 똑같습니다. 맞아? 맞아? 빨리 봐. 1초일 때 속력 얼마? 1초일 때 속력 얼마? 수초 먹었어? 9.8. 2초일 때 속력 19.6. 19.0. 3초일 때 속력 29점. 자, 머리 좋은 척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야. 올림은. 자, 그렇다면 쇠구슬도 깃털도 1초 동안 낙하거리. 네? 1초 동안 낙하거리 9.8m. 어딨어? 낙하거리 여기서 어딨어? 면 거리 어딨어? 면적. 면적. 그럼 1초 동안 간 거리 얼마? 4.9. 9초. 4점. 9m. 4.9. 4.9.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깃털도 쇠구슬도 4.9m 낙하했어요. 그래서 2초 동안 낙하거리. 오. 19.6m. 2초 동안에는 처음 위치보다 19.6m 내려가 있어야 돼요. 되겠어? 자, 불가능에 도전한다. 3초 동안 낙하거리. 441. 헛소리 하지 마. 44.1. 40. 44.1. 4.1. 우와. 3초 동안에 4.1? 네. 됐어?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낙하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요? 가속도. 맞아. 가속도. 얘 가속도 얼마냐? 9.8. 중요해. 되겠어? 이렇게 움직여. 이게 자연학과야.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얘를 던져 올렸어요. 19.6m의 속력으로요. 공기 저항 없어요. 몇 초 동안 올라가요? 2초. 1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나 줄어? 9.8. 또 1초 지나면 속도 얼마나 줄어? 0. 그럼 얘가 올라가 높이 얼마일까요? 이거 그래프 그려볼까요? 얘는 속력이 처음에 19.6인데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렸다고? 몇 초? 2초. 그럼 간거리는 몇 미터야? 7.6m.
속도는 방향이 있죠. 네.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내려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자. 두 개씩 넣으면 연계가 합산되지 않아요? 응? 안 돼. 합선은 안 되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서요. 자 나와. 어떻게 그렸어? 나 좋은데 잘 모르겠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어차피 이제 속도가 저희 그대로니까 위치가 자. 땅바닥에 직선그림이 나도 땅바닥에 없었는데.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이런 얘기야. 됐어. 19.6의 속력으로 던졌어요. 올라가는데 몇 초? 2초. 2초. 그럼 공기저항 없으니까 내려올 때 몇 초? 똑같이 2초. 이때 얘 공의 빠르기 얼마? 순간 멈췄다가 2초 동안 자유각했으니까 얼마? 19.6. 공기저항 없으면요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 빠르게 똑같아요. 되겠어? 자, 그럼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릴 때요. 올라가는 동안의 빠르기를 플러스, 내려올 때는 뭐? 마이너스를 표현했어. 됐어? 자, 속도는 방향을 가지니까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그릴 때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가 속도입니다. 원점. 됐어? 자,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됐어? 그럼 맨 처음에 던질 때 속도가 19.6입니다. 올라가는 동안 속력은 점점 감소해서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립니까? 2초요.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되겠어? 그래서 또 2초 지나 4초가 되면 속력이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9.6이 된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거 물투에서 배우는 거고요. 고3 때 배우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와요.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면 내려올 때는 속도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올라가요, 이게 내려가요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올라간 높이 얼마? 19.6. 내려온 높이. 내려온 높이 얼마? 19.6. 똑같죠?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되겠어? 이렇게 그려진다. 자, 그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기울기가 뭐라 써? 그 가속. 자, 그럼 보면 얘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그 기울기 바뀐 적 있어 없어? 없죠.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하고 있니? 가속도. 됐어. 요거 하나만 하고 끊어줄게요. 자, 속도가 바뀌어요. 자, 바뀌는 이유는 뭘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힘 그렇죠. 자,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는데 가속도를 구하는 다른 방법도 있어. 자, 여기에 뚱뚱한 강호동안이 앉아있어. 100kg야. 여기에 아주 꼬꼬맹이가 있어. 20kg짜리 아이야. 그 몸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뭐가 다 있는데
밀 때와 자 유치원생을 100N의 힘으로 밀 때 속도 변화가 똑같아 달라? 다르죠. 누가 더 속도가 쭉쭉 늘어나? 어린애. 그 어린애죠. 어린애가 더 잘 밀리죠.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죠. 이 가속도는요 물체의 질량분의 준 힘으로 구합니다.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분의 받은 힘으로 구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몇몇 개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얘 가속도가 얼마니? 하면 얘는 100kg의 질량을 몇 뉴턴에 힘 받았어? 100뉴턴. 그러니까 얘 가속도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얘는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1초의 속력이 1씩 증가해. 맞아? 근데 이제 봐. 얘는 20kg짜리 물체가 몇 뉴턴의 힘을 받았어? 100뉴턴의 힘을 받았어. 가속도가 얼마야? 50m 아니지. 어떻게 50배? 아, 오지. 자, 5m/s도 오지. 1초에 얘는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50km. 그러니까 가벼운 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쭉쭉 빨라져. 네. 이게 20km짜리야. 근데 무거운 애는 조금씩 빨라져. 똑같은 힘을 받으면. 되겠어? 이렇게 된다. 되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보세요. 선생님 올라갔다 내려올 때 가속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왜요? 얘는 올라갈 때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받았죠. 내려올 때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받았죠. 받은 힘의 방향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선생님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10분 잠깐만 끊어줄 테니까 그래서 10분 동안만 화장실 갔다 와서 올 첫 번째 힘 얘기할 거야. 알겠어? 네.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지?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왼쪽에 화장실이 있어. 에어컨을 꺼주도록 해줘. 앞으로 긴팔 들고 다니나요? 우리 학원은요.